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한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11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민원연 활동가 엄재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네, 어떻게 하루가 갔는지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 자고 일어났는데 꿈이 아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좀 이상합니다. 네, 제가 막 그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아침에 뉴스공장을 듣는데 노회찬 의원이 부른 노래를 두 번이나 들려주는데 노래가 또 이렇게 가사가 그러한지 본인이 작곡했다는 노래더라고요. 노회찬 의원이 노래는 못하지만 작곡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그야말로 수다에 가까운 그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담담하게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어제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회찬 의원의 사망 그 자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반대로 언론사들이 너무 안 좋게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 이 두 개가 막 이렇게 겹쳐가지고 욕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네. 진짜 네. 욕이 너무 나올 것 같고 네. 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고 네네. 막 덥고 막 더 그쵸. 안 그래도 막 네. 덥고 기운 없고 그런데 너무 화나서 그런지 어제 저희도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그 급하게 낸 보고서를 좀 설명을 원래 이제 봉 씨가 쓴 건데요. 급하게 제가 간단하게 좀 오늘 미디어 스크랩 시간에 저희 종편 모니터 보고서를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어제 이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시신이송 생중계를 하는 TV조선의 행태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방송을 봉 씨가 이제 자세히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쓰는데 어제 오후에 저희가 한 8시 반쯤에 이것을 썼나요? 그러니까 발표했나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앞에서 욕을 해가지고 정말 욕을 하고 한숨을 쉬고 욕을 하고 한숨을 쉬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닌데도 누가 그렇게 계속 앞에서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내가 지금 시킨 일 때문에 제가 지금 화가 나서 나한테 저러나? 진짜 아이씨 막 담배 피러 나갔다 오고 막 인상 빡 쓰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막 했어. 뭐 내가 이제 왜냐면 제가 이제 고치고 나서 제가 수정을 하고 나서 보냈는데 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어요. 종편장의 고충 같은 거죠. 예. 네네. 네. 그런데 아무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TV조선이 정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중계를 했는데요. 어제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했습니다. 방송시간 6분 만에 곧바로 시신이송 생중계라고 하면서 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바로 저게 지금 현장 라이브입니다. 경찰차와 함께 지금 보이는 구급차가 지금 이 사고 현장에서 병원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추정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송 화면에서 중계차가 경찰 차량 및 구급 차량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말이 생중계지 추적이지 추적. 뒤에서 막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화면이 3분 25초간 이어졌고 이후에도 TV조선은 시신 이송 생중계를 각 1분씩 총 3회 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6분 30초가량 그 시신 이송 생중계를 한 거예요. 사실 제가 방송 모니터 교육을 할 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방송은 내용보다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엄청 원해요. 어제 저희 뉴스타파에서 저희 사무실에 저 인터뷰하러 와서도 막 내가 자기를 맞는 장면을 찍어달라거나 또는 내가 모니터하는 장면을 찍어달라거나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런 어떤 연기를 요구하죠.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그림을 원한다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방송쟁이라서 그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재현을 한다거나 이거를 막 이 순간에서 내가 막 따라가서 그걸 다 보여주는 것이 맞는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고 기자죠. 그런데 이 분들이 시신 이송을 이렇게 생중계를 막 추적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되묻고 싶고요. 예,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신 이송 생중계가 아니고 차량 추격전 또는 뭐 구급자 추격 이런 영상이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에서 그냥 차를 계속 따라가는 도로만 거예요. 그냥 비춰주는데 네네. 자막이 되게 예. 시신이 뭐 옮겨주고 있다. 네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야, 이해가 안 가. 저는 한마디로 아무런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죽음을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시청률을 높이려는 그 목적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저도 그거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웃기다고 말하면 참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신호 대기로 구급차가 섰어요. 그랬더니 이 추격하는 차가 자기네 차가 구급차 옆에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구급차를 클로즈업하는 거예요. 그 안을. 진짜. 근데 이게 썬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통이에요, 먹통. 근데 까만 창문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인이 있는 그 구급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인 시신, 그러니까 물론 진짜 시신은 아니고 뭐 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거나 또는 텐트로 이렇게 쳐 있었죠. 그런데 이 시신을 계속 노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신에 여기에 시신이 있다라는 장면을 계속 노출을 하거든요. TV조선에서만 해도 각 1분씩 6차례 그 시신을 이제 노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보면은 사실은 경찰이 사건 현장에서 바로 천막을 설치해서 임시로 시신을 보호를 했고요. 그런데 이 천막을 3차례나 보여주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클로즈업을 시신 그 천막도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막 보여주는 거죠. 진짜 욕이 나올 만한데.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노회찬 의원에 대한 그 과거 일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방미 일정을 함께한 익명의 특파원을 인용해서 당시 기자들이 일부러 노 원내대표를 배려해서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드루킹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노 의원이 전날까지만 해도 표정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부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는 이런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굳이 이렇게 익명의 전원까지 등장시켜서 노 의원을 자신들이 배려했다. 드루킹 그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 배려했다라는 식의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돌아가신 당일날 이 과도하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무 말이 계속 나오는, 불필요한 아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할 때 자막에 뭐라고 나오냐. 노회찬의 비극적인 최후. 그 돈은 받았지만. 이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드루킹과 정의당의 악연, 노회찬의 뭐 계속 이런 자막이 나와요.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거는 그 화면에서 제일 상단 있잖아요. 보도본부 한라인 이런 게 뜨는 그 제일 상단에 작은 자막 있죠. 네. 그 자막이 그 돈 받았지만 노회찬의 비극적인 최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막이 제일 나쁘거든요. 일단 그 돈 받았지만도 너무 아주 그냥 그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고 비극적인 최후랑 이게 그냥 지워지지 않고 노상 위에 있는 그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았고요. 그리고 대화 내용이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엄성석 앵커가 일단은 그 격양된 목소리로 아니 그런데 노회찬 원내대표 아직 소환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또 특검이 소환 일정을 또 밝힌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혐의점이 확실히 드러난 것도 아니어서 노회찬 의원의 그 사망에 다들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없는 앵커가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왜 노회찬 원내대표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동안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해 왔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또 되묻습니다. 한마디로 노회찬 의원의 결백 주장을 계속 부추기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TV조선은 고인이 그 불법 자금 받은 적 없습니다라고 말한 지난 4일에 TBS 뉴스공장 그 음성을 세 번이나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 선을 그어 왔었는데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대변인이 수수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입장을 여기서 네, 또 노 원내대표도 직접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네.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금을 해가지고 주려고 했는데 법률적 문제 때문에 안 줬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과정 때문에 의혹을 받아가 조사를 받아서 무혐의 종결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 받을 관계도 아니고요. 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그런데 이런 방송 태도는 딱 한마디로 뭐냐? 너 결백하다더니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니? 라고 계속 리바이벌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추궁하는 거예요. 추궁한다기보다 저는 약간 놀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더 화가 나네요. 예.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계속 이 현상은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다 마찬가지. 제가 말한 많은 것들이 다른 방송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고인이 사망한 장소 있잖아요. 이 장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집이다, 누구 집이다 막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어머님 가족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가족 이야기가 뭐 오늘은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뭐 자녀가 없는 이유 막 이런 것까지 계속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진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단은 자살 보도에서도 그렇고 특히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들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4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회찬 의원 사건만 다루다 보니까 불필요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사생활 관련 정보가 너무 계속 나오고 특히 투신 상황에 대한 과도한 묘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죠. 경비원의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들려줍니다. 소리 막 뭐 계속, 발견했던 당시 어떤 상태였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이 집이 누구 집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뭐 사람 이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아무튼 전달할 필요가 없는 사적 영역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우 씨가 이 방송을 보면서 계속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화를 내야 될지 잘 몰라서 멘붕이 왔대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시신 이송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것이 연합뉴스 TV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합뉴스 TV를 비교를 해보니 TV조선보다는 훨씬 낫더라. 그러니까 TV조선처럼 그렇게 다 보여주진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일단은 그 연합뉴스 TV에서는요. 7월 23일 어제 그러니까 속보를 전하면서 이제 시신 이송하는 장면을 계속 보여줬어요. 6분여로 비슷하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의 질은 좀 달랐는데요. 일단 자막에서 시신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막이었어요. 경찰, 정의당 노회찬 의원 한 아파트서 투신 사망. 그냥 이렇게만 자막이 대체로 이렇게 드라이한 자막이 나갔고요. 기자의 리포트 후에 22분간 대담을 했는데요. 이 연합뉴스 TV 대담은 현장 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의 영향과 언론 보도 및 정치자금법의 문제 등 근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연합뉴스 TV가 현장 상황을 리포트로 대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이야기, 근원적 맥락을 짚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유용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저희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특검에서 언론에 흘린 거죠. 공식 발표한 것 같지도 않은데 라고 하면서 특검의 언론 플레이, 즉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이 이런 것을 받았다는 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특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닌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실제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것이다. 라고 유용화 평론가가 분석을 합니다. 최창렬 교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미국처럼 정치 후원금을 양성화할
측면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시각은 보도본부 한라인에서는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자, TV조선 진짜 날아가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페이스북에 제가 그냥 썼지만 저는 TV조선이 센 걸 해주면 사실은 좋아하는 편이에요. 내심. 왜냐하면 올해 나와줘야 된다. 올해 4건 이상 오보 막말 편파 나와야 이제 TV조선이 시정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그 건수가 안 나왔을 뿐이지 정말 충분히 많이 했고 어제 이 방송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여긴 진짜 폐간이 돼야 됩니다. 지금 봉우 씨가 맨날 말하는 그놈의 폐간 반드시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사실은 전반적으로 과열되어 있는 보도 행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사들이 진짜 나중에 후회하고 그때 예전에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나쁜 보도를 답습하지 말아달라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저한테 주신 이 조선일보 일면. 예. 진짜 아주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일단은 일면의 머릿기사 제 자체는 경제 버팀목 반도체 너마저입니다. 근데 머릿기사보다 더 큰 사이즈의 사진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일면에서 가장 크게 한눈에 들어오는 사진 기사인데 뭐 운동 경기에서 이긴 야구 경기에서 이겨서 너무나 환호를 하고 있는 정말 행복하게 팡파레를 터뜨리고 있는 그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이 뭐라고요? 야구 이제 어제 이제 뭐 고교 야구에서 광주 동성고가 그 이제 포항 제천고를 15년 만에 이겼대요. 그래서 네. 이제 광주 동성고 선수들이 되게 기뻐하면서 이제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야구를 몰라서 이 사진이 이렇게 일면에 실릴 만한 가치인지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지금 사람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이 첫 보도인데 첫 신문에 이런 환호하는 야구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지 그 사진 옆에 또 노회찬 예. 의원 그 바로 위에 그 바로 옆에 노회찬의 마지막 후회라는 제목의 노회찬 의원 관련된 보도가 있습니다. 이 기사와 이 사진이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 편집 자체가 매우 악의적이다. 제목도 너무 악의적이고 이 사진도 이 사진에서 웃고 있는 분이 악의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진을 선택해서 일면 머릿기사에 이만하게 배치해 놓은 이 조선일보의 의도가 이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너희들 너무 이상해라고 조선일보 말할지도 몰라요. 우리 보고 아니 우리는 이 사진이 정말 좋아서 뉴스 가치가 있어서라고 말하겠지만은 도대체 있다고 보십니까? 야구 좋아하는 이정희 PD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이거를 이제 SBS 김용민 PD가 네.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댓글 중에 하나가 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고교야구 대회라서 일면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2011년부터 조선일보 일면 다 검색해봤습니다. 2011년, 12년은 일면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 이후에도 사진은 올라가 있지만 하단에 조그맣게 나온 정도 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이 사진은 굉장히 큰 사진이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고려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거. 그걸 일면에 네. 그 노회찬 의원 기사 옆에 그쵸, 바로 옆에다가. 그것도 일면에 사진이 사실 제일 먼저 보이죠. 제일 큰 먼저 사진인데 네, 아무튼간에 네. 되게 악의적이네요. 네. 네, 나쁜 놈들입니다. 조선일보와 조선 나쁜 놈들입니다. TV조선, 네. 네, 조선 미디어 그룹 정말 기록해놨다가 그냥 정말 아니 근데 이 TV조선의 시신 이송 생중계 이거는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힘이 넣어야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살 보도를 굉장히 자제해라라는 자살 보도 규정을 저는 어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클로즈업에서 이거는 불쾌감 우리가 말하는 품위 유지도 분명히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은 세월호 때 그 최근에 그
전참시 가지고 엄청난 중징계를 내렸잖아요. 네. 그때 그게 품위유지를 걸면서 이게 사람들의 어떤 정상적인 심리 이거에 너무나 역행하는 그런 편집이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전 이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자살보도 규정과 그 규정을 두 개를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거는 중징계 나와야 된다. 그래야 이런 행태를 앞으로 안 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별 세월호 다윗별은 뭐 법정 제재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뭐 방심위가 도대체 무슨 잣대로 하는지 진짜 도저히 이거 진짜 이상하게 나오면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저희가 이제 내 시방이 안건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이거를 할 것이냐 어제 또 이게 터졌으니까 네. 이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마리온 사고에 대해서 TV조선에서 또 다시 김미성 기자가 군 기강 회의를 그 사고 나는 속보를 보면서 군 기강이 회의에서 아닙니까? 이렇게 깐족거리는 정신 나간 뭐가 10m 높이에서 추락을 해서 불이 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렇다면 그거는 이건 이례적인 군 기강 회의와 직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속보를 보고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그냥 속보가 뜬 그 순간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건 한마디로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잘못해서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뭐가 좀 나온 다음에 그런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말인데 군 기강 회의 아닌가요? 막 이렇게 보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심의를 넣어놨고요. 그것과 이것과 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지금 TV조선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생각해서 내겠지만은 저는 전부 다 중징계 받아야 될 만한 수준이고 이런 걸 자꾸 실수라거나 지난번에 그 윤 앵커가 했던 말들 때문에 본인이 뭐 실수였다 민주당이 다 이겼을 때 참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런 걸 다 실수라고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계속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 법정 제재 실수를. 안 받은 거죠. 네네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방심위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다 퇴장시키라고 하시고요. 의결하세요. 그냥. 자유한국당 애들은 맨날 퇴장할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합의 안 해주면 퇴장이다. 그럼 퇴장하라고 하시고 이런 정말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방송을 그걸 징계를 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셔야 된다. 그냥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봐주면 같이 인간이 아닌 거죠. 네네. 자, 이번 주 신문 모니터 중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의 보고서 주제는요. 네. 삼성공학에서 삼성의 털끝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현실을 보여줬던 사건인데요. 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삼성을 비판하자 삼성공화국의 호위무사인 조중동이 보인 반응과 논리를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도 보도를 봤는데 보도가 아니고 이제 홍 원내대표가 발언한 내용을 원래 원본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그 원본 자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너무나 그 조중동이 특히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흥분해서 네. 까는 그런 까는. 네 엄청나게 까는 그런 이제 보도를 해서 솔직히 말하면 홍 대표가 한 발언이 정말 그렇게 무서운 발언이었나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홍 대표 발언 자체가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여성경제인 포럼에서 삼성은 협력업체를 쥐어짜서 세계 1위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삼성이 1년에 60조 원을 벌려고 1, 2, 3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짰다며 그 혜택은 삼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이 작년에 번 순이익 60조 원 가운데 20조 원만 풀어도 200만 명에게 1,000만 원씩도 줄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는 중 삼성의 뭐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지적을 했던 거죠. 네. 그냥 삼성이 그냥 우리 알고 있던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계속 삼성에 나왔던 대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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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조중동에서 이 발언,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냥 두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특히 조선동아가 이제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막 이제 까대기 시작한 거죠. 자, 보도량부터 보시죠. 14일부터 21일까지 이제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련된 보도량을 살펴보면 조선과 동아가 5건 정도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경향은 한 건도 보도하지 않았고 한겨레는 1건, 중앙은 2건 정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그 발언 다음 날인 14일 날에 조선과 동아일보는 무려 3건씩 냈거든요. 사설 포함까지 해서. 네. 굉장히 세게 나온 거거든요. 거의 난 뭐 이거 몰랐는데. 네, 그렇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도 아니고 이게 무슨 그 홍 원내대표가 정책위나 아니면 당 어떤 공식 기구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부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도 다음 날 바로 3건씩 쏟아내면서 이제 성역 삼선을 비판했다고 이제 득달같이 달려든 겁니다. 네. 뭐 경향신문처럼 이제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사실 맞는 사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외부 강연에서 했던 말인데 그러게. 네. 이런 것까지 이제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을까? 네. 근데 이것도 심지어 이렇게 심하게 물고 늘어질 필요가 있을까? 네. 그냥 이거는 삼성 건드렸다고 화내는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이 조선일보가 한마디로 이제 5건이나 이제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특히 저는 놀랬던 게 조선일보는 사설을 2건이나 썼어요. 도대체 홍 원내대표 발언이 뭐가 그렇게 무서웠길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오다가 내려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이 총 공격 지시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공격하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동시에 그 느낌이 자꾸 드는 게 기사가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반박 논리도 비슷비슷하고 그래요? 예. 논조할 땐 비슷합니다. 굉장히. 네네. 편집회의를 같이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3사가 너무 비슷한 그 조중동이 너무 비슷한 물론 워낙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렇긴 한데. 네. 자 한마디로 우리 삼성 우리 우쭈쭈 너무너무 아이고. 멋지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우리 삼성을 네가 왜 기를 죽였어? 라고 아이고. 이제 꾸짖는 그런 사설인데요. 사설의 대표적인 논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일단 동아일보부터 살펴보면 네. 동아일보 14일 날 사설이에요. 고용부지는 이박 전부 때문 집권당 원내대표의 어이없는 난탓이라는 그 제목 사설의 중간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지적하면서 여당 원내대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죽이고 있다라고 네. 해요. 네. 아니, 그런다고 기업이 기가 죽나? 그러니까요. 이게 홍 대표가 강연에서 그런 말을 또 기업이 기가 죽으면 약간 쿡다스도 아니고. 근데 쿠다스는 뭐야? 멘탈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잘 부러집니다. 과자 아시죠? 쿡다스. 그거 까면은 잘 부서지니까. 이거 이제, 너무 우리 예. PPL이다. 네. 몰랐네 나는. 네. 쿠다스는 알았지만 그것을 멘탈이 약한 사람을 네. 거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네, 아. 멘탈이 X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논조예요. 16일자 사설에서 홍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반기업적 발언으로 기업들의 기죽이게 앞장섰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죠. 진짜 기죽이기로 네네, 그냥 거의 같이 통일되어 갔네.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 원내대표는 이를 평가하기는커녕 차취 기업으로 몰아붙이며 이익을 토해내라고 한다.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지금 살짝 이제 바쁘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제가 보기에 가장 나쁜 말이 뭔지 이제 딱 빼먹었는데 동아일보가 아까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사설에서 아무리 노조위원장 출신이라지만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반기업적인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해도 되냐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홍 대표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서 정치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회찬 의원 얘기하면서 그 얘기 많이 하죠. 삼성하고 싸워서 정말 처절하게 고생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언제까지 예. 하셨죠? 지금 홍 대표가 지금 거의 그런 수준에 지금 왔어요. 이 기사를 보면요. 그 느낌이 확 와요. 그 발언 찍혔다. 때문에. 넌 찍혔다. 예. 우리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예. 전형적인 그 좌표찍기인가요? 네네. 정말 그런 수준으로 제가 이 보도를 쭉 보면서요. 앞으로 홍 대표가 정치하는데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런 식으로 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심각한 지금 이 수위로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관련해서.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아침 오면서 댓글을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업 왜 삼성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그러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 조중동의 이 논리들이 네. 굉장히 많이 유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논리들 있잖아요. 기업을 왜 기죽이고 있느냐라는 이 논리가 사실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세상을 약간 이분법적으로 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삼성이나 대기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기업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상생하라고 하는 그렇죠. 거지. 공정한 경쟁 구조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네. 열심히 일한 만큼 벌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그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힘 있는 만큼 돈을 버는 구조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판을 하면은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 기업한테 왜 그래? 뭐 기업 망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반응을 나오도록 이렇게 너무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제가 사설이 2건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읽어준 사설은 이제 16일 그러니까 이후 사설이고 발언이 13일이었는데 14일 날도 사설을 내나요? 근데 이날 사설은 보면요. 사실은 홍 대표 관련돼서 공격하는 사설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사설이 여권의 경제 전 정부 탓 후한무치 아닌가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고용률이 지금 고용률이 낮다라는 것을 걱정하는데 그게 너희들이 최저임금 올려놓아서 이런 건데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담은 사설인데 여기 중간에 느닷없이 홍 원내대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자는 이 말이 정권 최고위층의 인식이라면 어떤 기업이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고 하겠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200조 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조 원. 네. 홍 원내대표가 20조 원을 뭐 풀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자고 했다라고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그 참 언제 잡아먹자 그래서 그쵸. 좀 나눠주자. 아무도 좀 뱉어라.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뱉어라라고 얘기했지. 네, 우리가 사실, 먹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삼성을. 그래서 오죽하면 홍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 날 사실은 이 기사 때문에 백기투항한 거죠. 왜냐하면 홍 원내대표가 입장을 막 내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삼성을 해체하자는 의미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정말 아니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우리 국민은 다 아는데 조중동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기는 건 저는 그런 변명이 아니고 그런 입장을 내실 필요도 없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슨 해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그 다음 날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아니고 이제 좀 더 순화된 그런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실제로 나눠주자는 구체적 제안이 아니라 네. 뭐 그 정도로 큰 돈인 점이다라고 해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봐요. 14일 날 아침에 막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네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 아니 그러니까 20조 원을 뺏어서 국민한테 나눠주자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책한 것도 아니고 외부 강연 중에서 20조 풀면 200만 명한테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큰 돈이다. 60조가 매출이 있었는데 그중에 20조만이라도 좀 사회에 공헌해라. 공헌까지는 아니고 어찌됐든 그러니까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2차 그러니까 다른 그 협력업체에게 공정하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의 말을 슬쩍 한 건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거위 잡아먹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리가 먹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을 하는 조선일보 진짜 비약이 아주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 이렇게 검토해 보면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딱 주목했던 발언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조중동이 그게 첫 번째가 20조 원 발언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조중동에게는 이게 아주 거슬리고 이제 불편한 발언이었나 봅니다. 이게 제목이나 뭐 소제목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동아일보 14일자 삼성이 20조 원만 풀면 홍영표 발언 논란이란 제목의 소제목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 퍼주기 언급이라고 돼요. 네. 또 퍼주기가 아주 조선일보가 제목이 정말 너무 좋지 않아? 대박이다. 조중동이 좋아하는 단어죠. 네, 퍼주기 언급. 퍼주기가 나왔구나. 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예요. 14일 날에 삼성 20조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 더 준다는 홍영표 이렇게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뭐 조선일보도 16일 날에 야 삐뚤어진 기업 간 혁신선장 되겠냐라는 제목의 기사 소제목으로 홍영표 삼성 20조 풀면 200만 명에게 1,000만 원 발언 공방 16일까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20조 발언 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기자가 객관적으로 제가 이 20조 발언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상식적으로 제 머리로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보도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같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제목만 보면 네. 삼성이 20조만 풀면 괜찮네. 좋은 세상이네요. 나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네. 이 제목 미스가 아닌가 네, 조중동 입장에서. 네. 그래서 도대체 그래서 이 발언을 한 걸 이렇게 제목으로 뽑고 까고 있는데 왜 까는지
그러니까 깔려면은 너가 뭐가 잘못했어라는 그렇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아, 없어요? 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이거는 하는데. 저 사람의 주장이 황당해서 너무 황당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그냥 불쾌할 뿐이지 어떻게 까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신기하게 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수의 발언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선하고 중앙이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다들 성태윤 교수하고만 인터뷰를 땄나. 다른 교수는 인터뷰 없고. 네. 아, 그런데 네. 왜냐하면 다른 교수는 교수가 아니고 다른 그 근거들은요 전부 연구소의 자료, 뭐 연구 결과, 수치, 보고서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딱 자기 이름 걸고 인터뷰를 한 사람은 이 사안에 있어서는 성태윤 교수뿐이었는데 성태윤 교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반박을 좀 요지를 얘기해 보시죠. 요지는 한 3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삼성이 높은 이익을 올리는 것은 협력업체를 쥐어짜서가 아니라 꾸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치열한 국제 경제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열심히 하는 우리 삼성. 네네.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식의 발상도 적절치 않고 기업의 수익 전체를 사회적 수익이라고 보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뭐 이런 요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정말 성태윤 교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정말 이런 발언을 인터뷰를 하려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제 언론에서 자꾸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막 물어봐요. 넌 이거 어떻게 보니?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자세히 안 읽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해당 발언에 최소한 저 같으면요. 이 원내대표 강연 전체 풀 워딩을 다 들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송을. 그 발언 내용을.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기업의 수익 전체를 사회적 수익이라고 봤어요 지금? 그 사람이? 홍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말을 하려면은 그 방송을 제대로 보고 방송이 아니고 그 강연 자체를 발언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국민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식의 발상도 하지 않았고요. 근데 다 전체를 제가 보기에는 보지 않으시고 너무 빠르게 그 인터뷰를 해줬다라는 생각이 이 발언의 내용을 봤을 때 그냥 혼자 아무 말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예, 그렇게 드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제 이 보고서를 사실 요번에 너무 주말에 열심히 고쳤거든요. 고치는 과정에서 너무 궁금해서 성태윤 교수를 찾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학문적인 그게 성취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하버드대 출신의 아주 뭐 유명한 교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을 하는 다른 사안을 지적할 때와 달리 홍 원내대표의 발언 그 자체의 맥락을 정확하게 알고 지적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지적을 했고 왜 이렇게 3사가 다 똑같이 조선중앙한국이 다 똑같이 성태윤 교수의 발언만을 이용해서 20조 원을 깠을까. 이게 이분이 삼성에서 뭔가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권장하는 삼성이 인터뷰를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친삼성적인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를 제가 어제 봉우 씨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니터를 앞으로 삼성이나 법인세 뭐 이런 관련된 모니터를 굉장히 전격적으로 더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친삼성적인 교수 명단을 가지고 좀 이런 분들을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 그러겠네요. 통계를 내봐도 의미가 네, 통계를 내보거나 이분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 저쪽은 우리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고 리스트를 만드는 건가?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냥 그때 사안이 터지면 이 사람 인터뷰했네 그냥 이러고 말았던 것이 아닐까. 이 보고서를 검색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저는 좀 진짜 근데 어떻게 한 사안에 대해서 세계 언론사가 조선, 2분만 중앙, 한국일보 이렇게 똑같이 인터뷰를 한 이 논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 전체를 사회적 수입이라고 보는 것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달라고 국민의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나눠주려고 하는 발상은 무책임하다. 이게 20조 원을 풀면에 대한 반박이거든요. 근데 그 맥락이 아니거든요. 그 20조 원이 나온 맥락이 이걸 살펴보면 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이 3년간 약 2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다고 해요. 네. 이게 뭔지 제가 좀 찾아를 봤거든요. 네.
이게 자기가 주식을 사다가 소각하면 자기 지분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컨대 뭐 1000주 전체주가 1000주인데 300주를 가지고 있으면 30%지만 여기에 400주가 사라지면 600주잖아요. 네. 그럼 300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분이 5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뭐 경영권 방어나 혹은 후계 승계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지분을 올리기에 이런 20조라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쏟아부은 것이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청년 실업자가 43명인데 20조 원이면 이들을 1년간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됐냐면은 조선일보 경제포커스라는 칼럼이 있어요. 조선일보의 그 사회부장인가가 쓴 칼럼인데요. 지배구조 전쟁 지겹지도 않냐라는 9월 19일 칼럼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칼럼이 상당히 그럴싸했어요. 그래요? 예, 뭐냐면 시작하면서 홍 원내대표의 풀 발언을 거의 그 20조 원의 발언을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의미로 홍 대표가 말했구나라는 걸 처음 알 수 있었어요.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서요. 네. 그걸 조선일보가 알려줬다는 전 의미는.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이 칼럼을 쓴 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격합에 공감되는 발언이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렇게 극찬을 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자가 43만 명인데 20조 원이면 1년간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근데 그동안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얘네가 20조를 그냥 날렸다, 허공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이 된다.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안 하도록 기업을 좀 살려줘라.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아, 잠깐만. 이게 뭐? 결론은 약간 되게 충격적인 결론. 뒤로 샥 세요. 이게 뭐지? 그런데 아무튼 어찌 됐든 20조에 대해서는 할 말을 했다. 라는 뭐 칭찬을 하자니 참 뒤끝이 정말 이상해가지고 허당인 그런 내용이어서 역시 끝까지 잘 봐야 돼. 네네. 그 자세히 살펴보면 그 조선일보 두 가지 정도 들어서 이게 정부 탓 때문에 지금 이게 경영권 방어하려고 이런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국민연금이 얼마 전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게 뭐 국민연금이 기업 의사 결정할 때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의 그쵸. 이거 안 한다고 굉장히 많이 욕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스튜어드십 코드에서 스튜어드는 우리말로 집사라는 뜻입니다. 주인을 대신해 집을 책임지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가가 돈을 맡긴 가입자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약속하는 협약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을 포함해 280여 개나 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을 계기로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국내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국민연금이 들어오니까 삼성에서는 내 경영권 버워야 되니까 이 자사주 매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뭐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의결권 제한 등 뭐 끊임없는 새로운 규제를 양성하며 경영권을 흔들어대니까 어쩔 수 없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기자가 삼성 그 입장에서 칼럼에서 그렇게 우리 경영권 흔들어내니 어쩔 수 없이 자사주를 매각해서 소각하는 이런 20조를 그런 짓에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 그걸 기부를 하시든가. 아니 그걸 소각하지 말고 너무 답답하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정부 탓할 것도 아니라 왜 정부가 계속 이런 정책을 펼치냐면 우리나라가 워낙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뭐 경제 선순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업들의 가치는 심해지고 뭐 대기업 정규직과 그리고 하청기업,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해서 뭐 또 좀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데 오히려 조선일보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삼성 경영권 침해되기 때문에 20조 원 쓰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상한 논리야. 펼치고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네. 그나마 그래도 이 기사는 그래도 이번에 나온 모든 기사 중에서 제가 보기엔 가장 나요? 완벽했어요. 왜냐하면 홍 원내대표 풀 어딘 그 20조 원 그 맥락을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좀
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20조 원을 왜 갑자기 풀으래? 그 20조 원라는 말은 그 근거는 뭐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준 건 조선일보 이 기사뿐이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홍원내 대표가 공부를 잘 하셨네. 그러니까 잘 지적해 주신 거군요, 진짜. 네. 난 그것도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 굉장히 홍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지적한 것이 사실 반박한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특히 중앙일보는 팩트체크라고 해가지고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건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것들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좀 더 뭐 이거는 그들이 주장하는 팩트체크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렇긴 한데 어찌됐든 최고의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본 게 삼성이 협력업체 쥐어짜기로 1등이 됐다라고 홍 원내대표가 말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진짜요? 네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이 반론을 펼쳤냐면 이 삼성 협력업체들은 다른 곳들보다 돈을 좀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수출 대표 기업을 보는 여당 원내대표의 시선이라는 그 보도에서 삼성의 1차 협력사 영업이익률은 8.5%로 국내 제조업 예년 평균이 5%보다 높다라고 실어요. 그러니까 삼성 협력업체는 뭐 그나마 또 돈을 좀 많이 벌어. 네. 좀 수익률 나와 이런 거야. 중앙일보도 마찬가지 논리를 펼쳐요. 진짜 똑같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거든요. 진짜 오더가 나왔나? 아니, 그러니까요. 아 진짜 이건 약간 이게 이상한데? 종편도 그렇고 조선중앙동아도 그렇고 비슷해요. 그래서 중앙일보도 사설 16일자 사설이에요. 여당 원내대표 자격 의심케 한 반기업 발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중 지난해 말 결산 149개사의 영업이익률은 8.5%로 글로벌 제조업에서도 상위 수준이라고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진짜 아니 이걸 드는 것도 예시도 똑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제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른 건데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 CEO 스코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47.4%에 이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47.4, 우리 협력업체는 8.5. 하지만 야, 높잖아. 8.5%라 많이 버네. 근데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는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거 보면 뭐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이익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죠. 8.5%는. 과연 정당한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해요. 근데 조중동의 주장은 만석을 가진 지주가 한석을 가진 농민에게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냐. 전형적인 논리잖아요. 이거 진짜. 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더 있는데. 아, 더 있어요? 이게 삼성이 그러면 뭐 쥐어짜기를 안 했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뉴스타파 보도예요. 2016년 5월 26일자 기술은 중국 업체, 갑질은 한국 업체의 이 보도에 보면요. 삼성전자는 자사의 협력업체인 태종산업의 기술 탈취, 대금 결제 차별, 강제 단가 인하 등 간질을 반복해왔다고 지적을 해요. 갑질.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3군데, 4군데의 물량을 찢어놓은 다음에 뭐 합창업체는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너네 물량을 한 다음에 너 이 단가 내릴래 안 내릴래? 뭐 안 내리면은 이쪽에 줄게. 이렇게 협박했다고. 아이고. 이 태종산업 권광남 회장께서 나와서 이제 그 폭로를 하셨어요. 이분이 삼성전자에 27년간 냉장고 부품을 납품했대 27년 동안.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단가 낮춰서 자기들 이익 챙겨가려고 이런 식의 갑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전체의 맥락에서 송 대표는 삼성 이거 되게 문제 아니냐. 우리나라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말 양극화만 심해지고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니까 좀 삼성이 좀 책임 있는 자세를 지라라고 비판을 했는데 조중동은 득달같이 정말 벌떼처럼 달려들었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정말 체감이 되는 거고 이 공화국의 호위무사들 이 조선중앙동아에 정말 활약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뭐 노회찬 원내대표도 삼성 S파일 공개한 것 때문에 원직도 박탈당하고 사실 그것도 나중에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유명한 예시가 그거였잖아요.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이야라고 외쳤더니 고성방가로 체포해 간 거거든요. 맞아. 그때 이제 불법 녹음인가요? 그거 공개했다고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인가? 뭐 그런 걸로 걸려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 삼성한테 떡값 받았던 검찰들에 대한 조사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홍영표가 이 발언 한마디에 조동정 정말 난리를 쳤던 사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그 홍 원내대표 발언을 조중동이 특히 조선하고 동아,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것은 조선일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동아일보는 제대로 반박도 못하고요. 성의가 없어. 아, 그래요? 왜 그러지? 남을 비판하려면 성의를 갖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성심성의껏 해줘야 되는데 오다는 받았는데 하기가 싫어.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냥 삼성이 보기에 영 부실해. 아, 뭔가 정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는데. 네, 내가 보기에 삼성 아주 불쾌했을 거예요. 동아일보 보도 보면. 난 이거밖에 못 지켜줘 뭐 이런. 네. 조선일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네, 조선일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다만 그 기자가 아까 그 기자 그 기자 칼럼에서 좀 딴소리를 해가지고 아니 뭐 결론만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는 굉장히 늦게 이틀 뒤에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14일 날 조선동아는 14일 날 첫 보도를 내면서 막 굉장히 양적으로 이제 쏟아부었는데 중앙일보는 16일에 뒤에 이렇게 물러서 가지고 팩트 체크 하나 내놓고 사설 하나 내놓고 이렇게 했어요. 약간 좀 관심이 있는 거 한국일보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 경향하고 한겨레는 관련 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겨레도 사설을 냈지만 한겨레 사설은 이후에 사안이 다 발생된 이후에 언급하는 아주 잠깐 다른 칼럼에 그러니까 다른 사설에 살짝 들어가는 수준이지 관련 보도 1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 경향은 아예 언급이 없는데 한국일보는 14일 날 첫 보도를 같이 해요. 한국일보는 받았습니다. 진짜요? 제가 이 기사만 대박.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대응해달라라는 본인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그 보도를 이렇게 빨리 내기는 어렵다. 조선 동아랑 같이 14일 날 보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평선, 그러니까 칼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설은 아니지만 지평선이라는 칼럼에서 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 나름 성태윤 교수도 인터뷰하고, 나름 굉장히 뭔가 소식을 들은 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보도가 굉장히 저는 이 홍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은 여전히 이들의 어떤 언론장 학생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장충기에게는 문자 안 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방식으로, 뭔가 미전실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의, 그런 보도였고, 그리고 조선일보가 여전히 참 열렬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홍 원내대표 앞으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구나. 이게요, 우리가 이제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이 조중동에 찍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 나가시기를, 이런 지적도 하시고, 사실, 이게 삼성을 이렇게 어찌됐든 외부 강연에서 얘기하긴 했지만, 삼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허투루 말하면 어떻게 공격을 받을지 이미 본인도 알고 계셨을 텐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했더니 막 문매를 맞았어요. 여기서 쫄면 안 돼요. 쫄아서 후퇴하면, 계속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원연이나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지하고 간만에 할 말 했네.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양양자 씨가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민주당 원내대표가 할 수 있냐고 굉장히 이제 반박을 했어요. 그래요? 또 그걸 또 조선하고 다 실어줬어요. 그 양양자 씨의 반박을. 근데 이 사실은 누군가 당연히 할 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국민이 알아주고 홍 원내대표가 할 말했다라고 하고 좀 오히려 평가하고 지지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대는 조중동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까주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주의 신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댓글 보겠습니다. 댓글 미령곰탱님께서 어제 미탈 듣고 TV조선에 분노하고 라디오에서 슬픈 노래 나와서 눈물 흘렸네요. 유유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한 줄기 눈물님께서 무슨 기사 제목이 노 의원님 죽음으로 교섭단체가 상실했다는 등 너무 삐삐 같네요. 노회찬 의원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트러스트 노원님께서도 오늘은 미디어 타협기를 포함 모든 언론 미디어는 듣고 보고 싶지 않네요. 내일 꼭 다 듣고 댓글 달겠습니다. 그냥 화는 나는데 배고픔을 느끼는 것도 죄송스러운 그러네요. 이렇게 하셨고
레이지 칠세님도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미련 곤태님 어제 읽어드렸는데 그 뉴스원 매체 진짜 심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기자윤리 없냐 왜 이렇게 다들 보도 TNO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제 정말 잘 먹고 점심 저녁 다 잘 먹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밤에 늦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TNO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고 웃고 사실 웃기도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뭐 예, 웃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되게 먹먹하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현실의 제도의 문제점들을 일단은 이분의 이제 그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진보정당 그리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그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또 이제 또 댓글들에 많이 올라오는 게 국회 특활비 그 폐지해 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지금 막 청와대 국민청원 엄청나게 사람들이 돌리면서 이게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다. 이거를 반드시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인의 뜻에 맞게 진보정당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인의 뜻 그리고 그분이 하신 정치 행위 뭐 이런 것들에 걸맞게 우리가 사회를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슬픈 건 당연히 너무나 슬픈 건데요. 일단 언론 보도가 그런 고인의 취지에 방점을 찍고 무엇이 문제인가 어떻게 개선해야 이런 비극이 다시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